최근 연예계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나래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난을 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이 사건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자니 마치 치열한 정치판의 선동과 공작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바보가 아니며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중심에서 박나래 씨를 옹호하며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는 유튜버 이진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과거 기자 출신의 유튜버로서 10여 편에 가까운 영상을 통해 박나래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폭로자인 전 매니저를 공격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은 결코 가벼운 사안들이 아닙니다.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불법 의료 행위, 매니저에 대한 갑질, 와인잔 투척으로 인한 특수상해 혐의,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횡령 의혹 등은 모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 혐의들입니다. 실제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정상적인 언론인이나 유튜버라면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팩트에 기반한 취재를 이어가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 매니저의 남자친구라는 인물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폭로자의 사생활과 배경을 들추어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하기의 오류입니다. 사건의 본질인 범죄 혐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사를 들고 나와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여론 조작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 이러한 무리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박나래 씨 측의 대응 방식 또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단독 기사를 통해 대리 처방 의혹과 남자친구 월급 문제, 그리고 새벽 회동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매니저 측에서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식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대중들은 이미 그 속내를 간파하고 있는 듯합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창을 살펴보면 대중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부인과 대리 처방, 법인카드 유용, 주사 아줌마 불법 시술에 대한 해명은 쏙 빠져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추천수가 1,300개가 넘는 비판 댓글들에 비해 옹호하는 반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대중들이 더 이상 얄팍한 언론 플레이나 감성 호소에 속지 않을 만큼 현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며 대중들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물타기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진호 기자가 굳이 전 매니저의 녹취록이나 사생활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꺼내지 않았다면 차라리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무리한 여론 조작 시도가 대중의 반감만 더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내놓은 해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일간 스포츠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 시점을 보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됩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 씨와 지난달 17일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는 분명 마지막 입장 표명 이후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디스패치가 터뜨린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은 인터뷰 시점인 지난달 17일 이후에 제기된 이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래에 터질 폭로 내용을 미리 알고 해명했다는 말입니까? 이는 마치 시공간을 넘나드는 양자역학의 세계를 보는 듯한 황당한 논리입니다. 결국 이 인터뷰 기사는 급하게 짜깁기 되었거나 시점을 조작하여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타임라인조차 맞지 않는 해명을 대중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산부인과 대리 처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순히 감기약을 대신 타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매니저가 자신의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을 꺼려하며 내 진료 데이터가 더러워지는 게 싫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는 해당 약물이 단순한 치료제가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건대 본인의 기록에 남겨서는 안 될 사후 피임약과 같은 민감한 약물을 매니저의 명의로 처방받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법적 위험을 떠넘긴 심각한 갑질입니다. 박나래 씨는 대리 처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은 감수하겠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불법 의료시술인 주사 이모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대리 처방이라는 개념조차 성립할 수 없는 더 큰 범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샤넬백 리턴 사건으로 알려진 공항에서의 일화는 갑질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 구역에 들어간 상태에서 집에 두고 온 명품 가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니저를 다시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는 세관 직원에게 약을 두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복잡한 역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단지 본인의 과시용 가방을 위해 공권력을 기만하고 매니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이 사건은 그녀가 타인의 노고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외에도 박나래 씨 남동생의 병원 예약이나 어머니 친구의 성형외과 상담까지 매니저가 도맡아 했다는 사실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사적 노역 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와인잔 투척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명확합니다. 매니저는 깨진 와인잔에 의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라는 확실한 물증이 존재합니다. 만약 박나래 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매니저가 훗날 박나래 씨를 공격하기 위해 스스로 와인잔을 깨고 자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역대급 반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박나래 씨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병원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모습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는가? 매니저에게 부당한 대리 처방과 사적 업무를 지시했는가? 그리고 폭력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가? 이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정직하게 답하고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매니저의 전 남자친구를 끌어들이거나 본질과 무관한 사생활 폭로로 진흙탕 싸움을 만드는 것은 대중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저급한 대응이 박나래 씨를 더욱 고립시키고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튜버나 언론이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도 드러난 팩트와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박나래 씨와 그녀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이제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겸허히 수사 결과와 대중의 심판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